안녕하세요. 오늘은 C샵의 명시적 인터페이스 구현, 영어로는 Explicit Interface Implementation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void.worker.work처럼 메서드 이름 앞에 인터페이스 이름을 붙이느니 문법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같은 이름 메서드 충돌을 풀고 인터페이스 멤버를 클래스의 공개 API에서 숨기는 핵심 도구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질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디스포즈 같은 인터페이스 메서드를 왜 자동 완성해서 숨기고 싶을까요? 같은 시그니처를 요구하는 두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한 클래스에서 분리할까요? 그리고 IL 레벨에서는 도대체 무엇이 달라지길래 클래스 인스턴스로는 호출이 안 될까요? 유니티에서 파일 스트림을 다루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다고 가정해봅니다. 세 번째 줄, 파일 핸들 클래스가 iDisposa블을 구현했습니다. 유직 문법과 호환되려면 디스포즈 메서드가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클래스에는 이미 도메인에 어울리는 클로즈라는 이름이 있어요. 사용자에게는 클로즈만 보여주고 디스포즈는 유직 블록 끝에서만 자동으로 호출되었으면 합니다. 여섯 번째 줄처럼 디스포즈를 퍼블릭으로 두면 10번째와 11번째 줄 두 메서드가 공개 API에 동시에 노출되어 사용자에게 혼란을 줍니다. 더 직접적인 시나리오는 컬렉션입니다. 첫 번째 줄, 박스 클래스가 iEnumerable 제네릭 T를 구현하면 비제네릭 iEnumerable도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두 인터페이스 모두 getEnumerator라는 같은 이름의 메서드를 요구하지만 반환 타입이 다릅니다. 세 번째 줄은 제네릭 이뉴머레이터, 네 번째 줄은 비제네릭 이뉴머레이터를 반환해야 해요. 그런데 C샵은 반환 타입만 다른 메서드를 같은 클래스에 둘 수 없어서 네 번째 줄은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이 충돌을 푸는 도구가 바로 명시적 인터페이스 구현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회사에 두 개의 부서장 명함을 동시에 들고 있다고 상상해봅니다. 한 명함은 마케팅팀 김철수, 다른 명함은 영업팀 김철수예요. 외부에서 사람을 찾을 때 마케팅팀 김철수 부탁드립니다 라고 부서를 지정해야 그 명함이 응답합니다. 그냥 김철수 씨라고만 부르면 어느 명함을 내밀어야 할지 모호해져요. 명시적 인터페이스 구현이 정확히 이렇게 동작합니다. void iDisposable.dispose라고 쓰면 dispose는 iDisposable 부서의 명함이라는 뜻이 돼요. 호출자는 반드시 iDisposable 타입으로 캐스팅한 DAI 메서드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다이어그램을 보세요. 왼쪽 초록 박스는 암시적 구현입니다. 임플리시 워커 인스턴스가 퍼블릭 보이드 워크를 가지고 있어서 w.work로 직접 호출도 되고 iWorker로 캐스팅한 뒤에도 호출이 됩니다. 오른쪽 빨간 박스는 명시적 구현이에요. explicit worker는 void iWorker.work를 프라이빗으로 갖고 있고 w.work는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캐스팅을 거친 호출만 통과해요. 아래 노란 박스는 메타데이터 차이입니다. 암시적은 단메서드 퍼블릭으로 시작하지만 명시적은 단메서드 프라이빗으로 잠긴 채 오버라이드 지시어로 인터페이스 vtable 슬롯에 매핑됩니다. 호출은 둘 다 콜버트로 동일하지만 접근성과 슬롯 매핑이 핵심 차이예요. 두 패턴을 한 화면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선언부입니다. 9번째 줄, 임플리시트 워커는 퍼블릭 보이드 워크로 암시적 구현을 했어요. 15번째 줄, 익스플리시트 워커는 void iWorker.work로 명시적 구현을 했습니다. 접근 제한자 퍼블릭이 빠진 게 보이죠? 이제 호출 측을 보겠습니다. 6번째 줄은 input.work로 직접 호출이 됩니다. 7번째 줄은 인터페이스로 캐스팅한 뒤에도 호출이 돼요. 반면 10번째 줄에 xp.work는 주석 처리되어 있는데 이건 컴파일 에러가 나기 때문입니다. 11번째 줄처럼 iWorker로 캐스팅해야만 호출이 가능해요. 같은 인터페이스 구현이지만 클래스 인스턴스로 직접 호출 가능한지 여부가 두 패턴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용어를 정확히 정의해 두겠습니다. 명시적 인터페이스 구현은 메서드 이름 앞에 인터페이스 이름과 점을 붙여이 메서드는 해당 인터페이스 계약에만 속한다고 선언하는 문법입니다. 접근 제한자는 쓸 수 없고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접근 가능하도록 제한해요. 예를 들어 void iDisposable.dispose로 선언하면 클래스 인스턴스로는 호출이 불가능하고 iDisposable로 캐스팅한 디스포즈 호출만 동작합니다. 이제 IL 레벨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암시적 구현과 명시적 구현이 메타데이터에서 정확히 어떻게 갈라지는지 직접 비교해 봅니다. 핵심 관찰 지점은 세 곳이에요. 첫째, 접근성. 둘째, 메서드명. 셋째, 오버라이드 지시어입니다. 위쪽 암시적 구현부터 보세요. 두 번째 줄, 단 메서드 퍼블릭 파이널 하이드 바이 시그 뉴슬롯 버추얼로 시작합니다. 접근성은 퍼블릭이에요. 세 번째 줄, 메서드명은 그냥 워크입니다. 아래 명시적 구현을 보면 11번째 줄에서 단 메서드 프라이빗으로 바뀝니다. 이게 핵심 차이예요. 12번째 줄은 메서드명이 iWorker.work로 박혀 있습니다. 점은 일반 C# 식별자에서는 쓸 수 없는 문자라서
IL 레벨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내부 이름이에요. 그래서 C# 코드에서는 직접 부를 방법이 없습니다. 14번째 줄, 닷 오버라이드 메서드, 인스턴스 보이드 iWorker, 더블 콜론 워크. 이 한 줄이 CL RAG 프라이빗 메서드를 iWorker의 vTable 슬롯에 꽂으라고 알려줍니다. 호출자 측은 둘 다 콜버트 인스턴스 보이드 iWorker, 더블 콜론 워크로 동일하므로 명시적 구현이라고 추가 오버헤드가 발생하지는 않아요. 다이어그램을 봅니다. 위쪽 왼쪽 파란 박스는 익스플리시트 워커의 클래스 멤버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은 클래스의 공개 표면, 즉 퍼블릭 서피스에 해당해요. 안에는 .CTOR, 즉 생성자만 있고 워크 메서드는 없습니다. 그래서 obj.work 호출은 컴파일러가 정의를 찾을 수 없다고 거부해요. 위쪽 오른쪽 노란 박스는 iWorker 인터페이스의 vTable 슬롯입니다. 슬롯 0의 워크가 명시적 구현된 private iWorker.work로 매핑되어 있어요. 아래 회색 박스의 호출 코드를 보면 w.work는 빨간 글씨로 클래스 멤버 테이블 조회 실패가 표시되고 인터페이스로 변환한 iw.work는 초록 글씨로 인터페이스 슬롯 점프가 표시됩니다. 같은 객체인데도 어느 테이블을 통해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거예요. 핵심 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C# 컴파일러는 메서드 이름을 조회할 때 두 종류의 테이블을 봅니다. obj.메서드 형태의 호출은 클래스 멤버 테이블에서 메서드를 찾고 캐스팅을 거친 호출은 인터페이스 vTable 슬롯에서 메서드를 찾아요. 암시적 구현은 메서드를 두 테이블 모두에 등록하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든 호출이 됩니다. 반면 명시적 구현은 인터페이스 vTable 슬롯에만 등록해요. 메타데이터에서 접근성이 프라이빗이고 이름이 점을 포함한 iWorker.work라서 클래스 멤버 테이블에서는 매칭되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컴파일러가 정의를 찾지 못하고 에러를 내는 거예요. 이 원리가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곳이 컬렉션입니다. 표준 라이브러리에서 iEnumerable 제네릭T는 정의상 비제네릭 iEnumerable도 상속해요. 그래서 한 클래스가 iEnumerable 제네릭T를 구현하면 자동으로 두 인터페이스를 모두 구현해야 하고 두 인터페이스 모두 getEnumerator라는 같은 이름의 메서드를 요구합니다. 단한 타입이 다르니까 한 클래스에 둘 다 퍼블릭으로 둘 방법이 없는 게 문제예요. 표준 라이브러리가 권장하는 패턴을 봅니다. 10번째 줄 제네릭 getEnumerator는 퍼블릭으로 노출했어요. 그래서 박스 클래스 인스턴스에서 직접 호출이 가능합니다. 13번째 줄 비제네릭 getEnumerator는 명시적 구현으로 숨기고 본문은 그냥 제네릭 버전을 호출해 위임해요. 본 구현은 한 곳에 집중하고 비제네릭은 위임으로 유지하는 형태입니다. 호출 시 어떤 getEnumerator가 선택되는지 봅니다. 세 번째 줄 박스 변수로 그대로 포인트를 돌리면 컴파일 시 가장 적합한 getEnumerator로 제네릭 버전이 선택되어 박싱 없이 이뉴머레이션이 일어나요. 반면 다섯 번째 줄처럼 박스를 비제네릭 iEnumerable 변수 로우에 담은 뒤 여섯 번째 줄에서 포이치를 돌리면 명시적으로 구현된 비제네릭 버전을 거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스트럭트형 이뉴머레이터가 인터페이스 참조로 박싱될 수 있어요. 이 패턴을 IL로 보면 두 getEnumerator가 서로 다른 이름으로 한 클래스 안에 공존하는 게 명확해집니다. 두 번째 줄 위쪽은 메서드 퍼블릭의 메서드명이 그냥 getEnumerator예요. 아래 아홉 번째 줄과 열 번째 줄을 보면 메서드 프라이빗의 메서드명이 system.collections.iEnumerable.getEnumerator로 길게 박혀 있습니다. C# 식별자 기준으로는 같은 이름이지만 I의 식별자 기준으로는 다른 이름이라서 한 클래스에 공존할 수 있는 거예요. 12번째 줄에 오버라이드 i 메서드를 비제네릭 iEnumerable의 슬롯에 매핑하고 14번째 줄의 콜 인스턴스에서 자기 자신의 제네릭 getEnumerator를 다시 호출해 위임합니다. 본 구현은 한 곳에 집중하고 비제네릭은 위임으로 유지하는 권장 패턴이에요. 이제 실전 적용 케이스를 봅니다. 첫 번째는 도메인 친화적 이름을 노출하면서 인터페이스 멤버는 숨기는 패턴이에요. 디스포즈가 의미상 적절하지 않은 도메인에서 자주 쓰이는 사용 사례입니다. 클로즈 같은 도메인 이름만 공개 API로 노출하고 싶은데 유징 호환성은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죠. 디포 코드를 봅니다. 네 번째 줄 디스포즈를 퍼블릭으로 두고 본문은 그냥 클로즈를 호출합니다.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줄 사용자는 둘 중 어느 쪽을 불러야 할지 헷갈리고 인스펙터와 자동 완성에도 둘 다 등장해요. 같은 일을 하는 메서드가 공개 API에 두 개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애프터 코드입니다. 여섯 번째 줄 디스포즈를 void i disposable.dispose로 명시적 구현으로 바꿨어요. 본문은 클로즈를 호출하니까 동작은 같습니다. 11번째 줄 사용자는 도메인에 어울리는 클로즈만 보게 됩니다. 12번째 줄의 f.dispose는 주석처럼 컴파일 에러가 나서 자동 완성에도 안 보여요. 그런데 14번째 줄의 유징 블록은 정상 동작합니다.
유직 문법은 컴파일러가 내부적으로 iDisposa블로 캐스팅한 뒤 디스포즈를 호출하기 때문에 명시적 구현이어도 그대로 호환되거든요. 사용자에게는 클로즈만 보이지만 유직 호환성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 이게 핵심 트레이드오프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두 인터페이스가 같은 시그니처를 요구할 때입니다. 도메인 모델에서 한 객체가 여러 역할을 가질 수 있어요. 같은 이름의 메서드를 두 인터페이스에서 서로 다르게 구현하고 싶다면 명시적 구현이 유일한 답입니다. 암시적 구현 하나로는 두 행동을 분리할 방법이 없거든요. 코드를 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줄, iConsole 로거와 iFile 로거가 각각 void 로그라는 같은 시그니처를 요구합니다. 일곱 번째 줄, 리포트 서비스는 void iConsole 로거 점 로그로 콘솔용 로그를 명시적 구현했어요. 즉시 콘솔에 출력합니다. 11번째 줄은 void iFile 로거 점 로그로 파일용 로그를 명시적 구현했고 디스크에 기록해요. 한 클래스 안에 같은 이름의 메서드 두 개가 인터페이스 한정제 덕분에 공존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호출자 측을 봅니다. 세 번째 줄은 iConsole 로고로 캐스팅해서 콘솔 출력 경로로 갑니다. 네 번째 줄은 iFile 로고로 캐스팅해서 파일 기록 경로로 가요. 같은 로그라는 이름이지만 호출자가 어느 인터페이스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경로가 실행되는 셈입니다. 이 분기를 암시적 구현 하나로는 만들 수 없어요. 세 번째 케이스는 유니티 이벤트 시스템 핸들러 보호입니다. iPointer 클릭 핸들러나 iDrag 핸들러 같은 인터페이스는 이벤트 시스템이 내부적으로 호출해요. 이 메서드들이 컴포넌트의 공개 API로 노출되면 다른 스크립트가 실수로 직접 호출하거나 인스펙터의 유니티 이벤트 슬롯에 잡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정, 이벤트 시스템이 명시적 구현된 핸들러를 정상적으로 디스패치한다는 점은 이벤트 시스템 내부 코드가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캐스팅한 뒤 호출하는 일반 패턴을 따른다는 데서 유추한 결과입니다. 실제 유니티 버전에 따라 동작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핵심 컴포넌트에 적용할 때는 한번 검증하세요. 비포 코드입니다. 일곱 번째 줄, 온 포인터 클릭이 퍼블릭으로 구현되어 있어요. 14번째 줄에서 다른 스크립트가 get 컴포넌트로 클릭커블 버튼을 받은 뒤 15번째 줄처럼 btn.onPointer 클릭너를 직접 호출할 수 있습니다. null 포인터 이벤트 데이터로 호출되면 NRE, 즉 null reference exception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요. 공개 API가 오염된 상태입니다. 애프터 코드는 7번째 줄을 void iPointer 클릭 handler.onPointer 클릭으로 명시적 구현으로 바꿨어요. 15번째 줄처럼 다른 스크립트의 직접 호출은 컴파일 시점에 에러가 나서 실수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IL 관점에서 두 경우 모두 이벤트 시스템의 호출은 콜버트 인스턴스, void iPointer, 클릭 핸들러 on 포인터 클릭으로 동일하니까요. 이벤트 시스템은 컴포넌트를 가져온 뒤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보고 호출하므로 명시적 구현이어도 디스패치는 정상 동작합니다. 네 번째 단원, 유니티 핫패스에서의 박싱주의입니다. 스트럭트가 인터페이스를 명시적으로 구현하면 호출 시 박싱이 발생할 수 있어요. 명시적 구현은 인터페이스 캐스팅을 거쳐야만 호출이 가능한데 인터페이스 캐스팅 자체가 값 타입을 힙에 박싱하는 작업이거든요. 매 프레임 호출 경로에 들어가면 작은 박스 객체가 누적되어 GC 압박과 프레임 끊김의 원인이 됩니다. 코드를 봅니다. 세 번째 줄, 패스트 업데이터가 스트럭트로 선언되어 있어요. 다섯 번째 줄, void iUpdater.tig으로 명시적 구현을 했습니다. 13번째 줄 u.tig은 컴파일 에러가 나요. 명시적 구현은 인스턴스로 호출 불가니까요. 14번째 줄은 캐스팅으로 호출이 되긴 하는데 이 캐스팅 자체가 박싱 트리거입니다. IL에서는 박스 패스트 업데이터 명령이 발생하고 매 프레임 힙 할당이 누적되어 GC 압박이 생겨요. 해결책입니다. 세 번째 줄 핫패스에서 호출할 메서드는 스트럭트에서는 퍼블릭 보이드 틱처럼 암시적 구현으로 두고 직접 호출합니다. 아홉 번째 줄 u.tig은 IL 레벨에서 콜 인스턴스 보이드 패스트 업데이터 더블 콜론 틱으로 나가요. 박싱 없는 정적 호출입니다. 컴파일러가 콘스트레인드 닷 접두사로 박싱 없이 디스패치하는 패턴을 적용하거나 제네릭 호출에서는 지트가 박싱을 회피할 수도 있어요. 핫패스에서 스트럭트와 인터페이스를 같이 쓸 때는 박싱 경로를 항상 의식해야 합니다. 추가로 알아둘 배경입니다. 유니티의 모바일 빌드는 IL2C, PP, 백엔드를 사용하고 GC는 보엠 컨서버티브 GC를 사용합니다. 핫패스에서 박싱이 한번 발생하면 작은 객체이지만 매 프레임 힙 할당이 누적되어 GC 스파이크, 즉 프레임 끊김의 원인이 됩니다. 유니티 프로파일러의 GC 다덜록 항목에서 박싱 흔적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함정과 주의사항을 봅니다. 첫 번째 함정은 명시적 구현된 메서드에 버추얼 키워드를 붙이려는 시도입니다. C# 문법상 명시적 구현 메서드는 버추얼을 붙일 수 없어요. IL 레벨에서는 인터페이스 디스패치 때문에 이미 버추얼 슬롯에 들어가지만
C# 문법상 파생 클래스가 일반 오버라이드로 재정의할 수 없습니다. 코드를 봅니다. 다섯 번째 줄, 베이스 클래스가 void iWorker.work를 명시적 구현했어요. 여섯 번째 줄처럼 버추얼 키워드를 붙이면 modifier virtual is not valid라는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11번째 줄, 파생 클래스 derived는 베이스를 상속만 하고 iWorker를 다시 구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만의 void iWorker.work를 줄 수도 없어요. 올바른 패턴입니다. 7번째 줄, derived가 베이스를 상속하면서 iWorker를 다시 명시적으로 선언했어요. 그러면 9번째 줄처럼 자체 명시적 구현으로 인터페이스 슬롯을 덮을 수 있습니다. 12번째 줄, derived 인스턴스를 iWorker 변수에 담은 뒤 13번째 줄에서 work를 부르면 derived가 출력돼요. 또 다른 우회는 명시적 구현 본문이 보호된 가상 메서드를 호출하도록 하고 파생 클래스가 그 프로텍티드 메서드를 일반 오버라이드로 덮는 방식입니다. 우회 패턴 코드입니다. 세 번째 줄, 베이스의 명시적 구현은 본문에서 on work를 호출하기만 하고 네 번째 줄에서 protected virtual on work에 실제 동작을 둡니다. 아홉 번째 줄, derived는 그 protected 가상 메서드를 일반 오버라이드로 재정의해요. 외부에서 보면 인터페이스 슬롯을 통해 베이스의 명시적 구현이 호출되지만 실제 동작은 derived의 오버라이드로 디스패치되어 결과가 갈립니다. 두 번째 함정입니다. 명시적 구현된 멤버에 private 같은 접근 제한자를 명시하면 컴파일 에러가 나요. 세 번째 줄처럼 private void iWorker.work라고 쓰면 explicit interface implementation cannot have access modifiers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프라이빗으로 처리하므로 사용자가 따로 명시할 필요가 없고 그냥 void iWorker.work라고만 작성하면 됩니다. 세 번째 함정은 dim 다이아몬드 충돌을 명시적 구현 없이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C#8 이상에서 인터페이스가 디폴트 인터페이스 메서드, 즉 dim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두 인터페이스가 같은 시그니처에 서로 다른 기본 구현을 제공하면 어느 쪽을 쓸지 모호한 다이아몬드 충돌이 발생합니다. 이 충돌은 암시적 구현 하나로는 풀 수 없고 명시적 구현이 유일한 해결 도구예요. 충돌 사례를 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줄, iLeft와 iRight가 각각 자기만의 디폴트 런 구현을 갖고 있어요. 네 번째 줄, 워커 클래스가 둘을 모두 구현하지만 본문은 비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줄에서 w.run을 호출하려고 하면 컴파일러가 어느 쪽 디폴트 구현을 부를지 모호하다고 판단해서 에러를 내요. 해결 코드입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줄, void iLeft.run과 void iRight.run으로 둘을 명시적 구현으로 분리해서 보존했어요. 여덟 번째 줄과 아홉 번째 줄, 호출자가 어느 인터페이스로 캐스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14번째 줄처럼 동작을 한 메소드로 통합하고 싶으면 그냥 public void run 하나로 두면 돼요. 명시적 구현은 dim 다이아몬드 충돌을 우아하게 풀어내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네 번째 함정은 4번에서 본 박싱 함정의 재강조입니다. 스트럭트에서 명시적 구현은 그 자체로 박싱 트리거예요. 호출하려면 인터페이스 캐스팅이 필요하고 인터페이스 캐스팅이 곧 박싱이기 때문입니다. 유직 문법조차도 내부에서 iDisposa블로 캐스팅한 뒤 디스포즈를 호출하기 때문에 스트럭트가 명시적 구현된 디스포즈를 갖고 있으면 유직 블록도 박싱을 거칩니다. 코드를 봅니다. 세 번째 줄, 카운터 스트럭트가 void iDisposa블.dispose를 명시적 구현했어요. 10번째 줄의 c.dispose는 컴파일 에러입니다. 11번째 줄, 유직 블록은 동작은 하지만 iDisposable 캐스팅을 거치므로 매 호출마다 박싱이 일어나요. 13번째 줄 주석처럼 핫패스에서는 스트럭트의 iDisposable 명시적 구현을 피해야 합니다. 참고로 제네릭의 where t: iDisposable 제약을 걸면 집트가 constrained t 콜버트 패턴으로 박싱을 회피할 수 있지만 인터페이스 변수에 직접 닿는 순간은 박싱이에요. 마지막 함정은 패턴 매칭과의 상호작용입니다. 8번째 줄, obj is iWorker w 패턴으로 캐스팅을 시도하면 결과 변수 w의 타입은 iWorker입니다. 그래서 10번째 줄의 w.work는 인터페이스 슬롯을 통해 정상적으로 호출돼요. 반면 12번째 줄처럼 obj as worker로 캐스팅하면 결과 변수의 타입은 워커가 됩니다. 워커 타입에는 워크가 없으니까 호출 자체가 안 돼요. 명시적 구현은 항상 인터페이스 타입을 통해야 한다는 원칙이 모든 맥락에 일관되게 유지됩니다. 이제 C# 버전별 변화를 봅니다. 명시적 인터페이스 구현 자체는 C# 1.0부터 존재했어요. C#의 첫 버전부터 iEnumerable의 두 get enumerator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도구로 설계되었습니다. C# 8.0 2019년의 디폴트 인터페이스 메서드 도입은 명시적 구현의 활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다중 인터페이스가 같은 시그니처에 서로 다른 기본 구현을 제공할 때
클래스가 두 동작을 모두 보존하려면 명시적 구현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었거든요. 코드를 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줄, IA와 IP가 각자 디폴트 푸 구현을 갖고 있어요. 둘 다 구현한 클래스 C는 아홉 번째와 열 번째 줄에서 void I A.와 void I B.로 명시적 구현을 분리해 두 동작을 모두 보존했습니다. C#11 2022년의 정적 추상 인터페이스 멤버에서도 명시적 구현 문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적 멤버에서도 인스턴스 멤버와 동일한 규칙으로 클래스의 공개 정적 표면에서 숨겨지고 인터페이스 제약을 통해서만 호출 가능해져요. 마지막 코드입니다. 12번째 줄 머니 스트럭트가 스태틱 머니 I addable generic money 오퍼레이터 플러스로 연산자를 명시적 구현했어요. 15번째 줄은 스태틱 머니 I addable generic money 제로로 정적 프로퍼티를 명시적 구현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명시적 인터페이스 구현은 단순 문법 장식이 아니라 이름 충돌 해결과 API 캡슐화를 책임지는 핵심 도구입니다. 첫째 문법은 반환 타입 인터페이스명 메서드명, 접근 제한자는 쓸 수 없습니다. 둘째 IL 메타데이터는 프라이빗 플러스 닷 오버라이드로 잠겨 인터페이스 캐스팅을 통해서만 호출 가능합니다. 셋째 세 가지 대표 사용처는 I 이뉴머러블 충돌 해소, 디스포즈 같은 인터페이스 멤버 숨기기, 동일 시그니처 두 인터페이스 분리입니다. 넷째 DIM 다이아몬드 충돌의 표준 해법이며 다섯째 스트럭트 하패스에서는 팍싱 강제 때문에 신중히 써야 합니다. 여섯째 버추얼 불가, 재정의는 인터페이스 재선언으로 풀고 일곱째 유니티에서는 이벤트 시스템 핸들러 보호에 활용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